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레고는 바로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제품과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이에요. 두 가지 레고의 가격은 20만원 정도로 상당히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레고 6월 신제품 반고흐의 별에는 밤 제품입니다. 가격은 22만 9,900원이고 부품 수는 2,316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립 시간은 성인 기준으로 대략 한 6시간, 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피스 수가 많아서 좀 놀랬어요. 일단 멀리서 보면 진짜 고흐의 그 그림을 딱 연상케 하는 그런 비주얼을 하고 있어요. 소용돌이 치는 기류와 구름이라든지 아래쪽 마을 표현, 그리고 좌측에 길게 뻗어있는 사이프러스 나무, 오른쪽에 밝게 빛나는 달과 별들까지 완벽하게 레고 부품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제품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레고가 정말 작정했구나. 명화 시리즈가 이렇게 레고로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요 고흐 제품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일시 품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레고 스토어에서도 종종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바로 가서 구입할 수는 없는 제품이 되어버렸네요. 혹시라도 이 제품 구매하실 의향 있으신 분들은 꼭 레고 스토어에 미리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신 걸 추천드려요. 자,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볼게요. 고흐가 고갱과 다투고 나서 자신의 귀를 잘랐어요. 그리고 생래미 요양원에 가게 되는데 그 요양원에서 바깥을 보며 그린 작품이에요. 아래쪽에는 마을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흐의 고향이 네덜란드인데 그 네덜란드의 마을을 표현한 걸 바로 여기 보이는 가운데 교회의 첨탑을 빗대서 자기 마을을 표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생래미가 프랑스에 있는 지방인데 고흐는 이 프랑스에서 자신의 고향 네덜란드를 그리워하면서 이 아래쪽에 네덜란드의 풍경을 섞어서 그린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좌측에는 곱게 뻗은 사이프러스 나무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약간 무덤과 어둠을 상징하는 존재인데 고흐는 이 죽음을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해요. 일단 이쪽에 푸른 밤하늘과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달,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대조돼서 더욱 느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보시면 구름과 기류가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면서 뒤엉켜 있고 오른쪽에는 거대한 달이 이 작품을 한층 더 밝게 빛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달이 스티커가 아니라 프린팅이었다는 점, 저로서는 무척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달뿐만 아니라 옆에 보이는 별이라든지 그리고 뒤에 보이는 좀 약간 투명한 별들도 보이잖아요. 별 빛이 나는 효과를 적절하게 프린팅 브릭으로 넣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 제품이 레고 일반인 팬이 디자인한 레고 아이디어스 상품으로 나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이 창작품이 중국에서 불법 카피가 돼서 창작가분이 굉장히 속상해한다는 글을 올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레고사가 눈치챘는지 바로 이렇게 정식 제품으로 출시를 해줬어요. 상당히 창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레고가 보시면 그냥 평면에 브릭을 쌓아서 저렇게 뒷배경을 나타내줬어요. 그리고 구름이라든지 별과 달, 그리고 마을 같은 것들은 가로로 쌓은 기법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을 줘서 튀어나오는, 약간 옛날에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은 튀어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줘서 한층 더 그림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이프러스 나무도 얼마나 튀어나와 있냐면 이 그림과 나무 사이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자칫 그냥 평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은 감안하셔서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 그림 집어넣으려고 약간 케이스 같은 거 맞추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 폭이 있다는 거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작은 마을들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특히 저 뾰족한 교회의 첨탑이 진짜 교회를 마이크로 스케일로 잘 나타내준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스탠딩으로 전시할 수도 있지만 그림 제품이라 벽에다 걸어놓고 장식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액자 프레임이 레고 브릭으로 전부 제작이 되어 있고 요게 뒤쪽이거든요. 밤하늘은 저렇게 층층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요 가운데 못을 걸 수 있는 액자 고리 테크닉 브릭이 뒤에 박혀 있어서 쉽게 그림을 벽에 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고흐가 저렇게 태양계 행성들 나타내듯이 저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고흐가 바깥 창문을 보면서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잘 연출되어 있어요. 이 브릭도 전부 다 프린팅이에요. 스티커는 1도 들어있지 않아요.
고흐 피규어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수한 퀄리티로 나왔어요. 고흐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들고 있는 팔레트, 심지어 이 팔레트에는 진짜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에 들어가는 색상들만 물감이 뿌려져 있는 그 정도의 디테일. 붓도 보이시나요? 파란색 물감이 잔뜩 묻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부품들을 레고사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고흐의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는 제품은 레고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입니다. 가격은 229,900원이고요. 피스 수는 1,508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흐 제품이 2,316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던 반면 같은 가격이지만 피스 수가 훨씬 더 적게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일단 이 트럭으로 제가 먼저 만들어 놨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스티커가 안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요 마크도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 바퀴의 휠 부분도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정할게요.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제가 만들고 나서 지금 한 2주 정도 지나서 깜빡한 것 같은데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요 앞부분 요런 데는 스티커예요. 앞쪽 보시면 약간 진짜 그 옵티머스 프라임의 트레일러를 웅장하게 표현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왠지 뭔가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을 계속 주는 그런 트럭 모양인 것 같아요. 이 옆쪽도 보시면은 뭔가 트럭이 예쁘긴 한데 레고 테크닉에서의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스템 브릭으로 만들 수 있는 디테일을 조금만 더 추가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디테일이 조금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 트럭 나중에 변신을 합니다. 실제로 분해하지 않고 바로 이 트럭에서 변신하는 레고 중 거의 처음일걸요? 처음으로 뭔가 뭘 떼거나 붙이지 않고 요거 자체만으로 변신을 해냅니다.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 제품 명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쉽게도 이 명판도 스티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적혀 있고 커맨더, 그리고 뭐 힘과 스피드, 뭐 랭크 같은 것들이 적혀 있어요. 먼저 여기를 들어서 앞에를 들어서 주먹을 꺼내줘야 됩니다. 주먹을 좌측으로. 네, 요거 이렇게 좀 팔이 나와요. 신기하죠? 약간 헬로카봇 같이 생겼다. 약간 그 어른들보다는 어린 친구들 타겟으로 좀 나오면 어땠을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다리 펼치고 펴고 쫙 아래 내리면 변신 완료. 그리고 뒤쪽에 이 캐논포를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캐논포를 손에 쥐어주면 비로소 옵티머스 프라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는 레고가 이전에는 그 레고 볼트론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볼트론은 일단 합체를 하는 친구라서 제외시킬게요. 그리고 금액도 이 친구보다는 좀 더 비싸서 이 친구를 바로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품은 상당히 약간 센스 있게 어느 정도 잘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코믹스 버전으로 등장해서 그런지 뭔가 조금 이 얼굴 표현 같은 것도 좀 아쉬워요. 조금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옵티머스 프라임의 그 멋진 얼굴이 조금은 아쉬웠고, 이런 관절 부분이 조금 더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 뒤쪽으로는 또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벌릴 수 있고 약간 포즈를 취할 수 있고, 반면에 이 팔은 그래도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팔도 움직이고요. 가슴팍에는 코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허리 라인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좀 더 굴곡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도 좀 움직여서 뭐 엄지척을 할 수 있다든지, 약간 어렸을 때 왜 문방구에서 팔던 변신 로봇 필통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캐논 부분을 이 뒤쪽에 꼽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꼽아주셔야 고정이 딱 정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보다는 코믹스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뭔지 더 정감 있게 만들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왜 고흐는 일시품절이고 옵티머스 프라임은 아직까지 구매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설명서는 됐다 멋있습니다.
네, 로고가 딱 정확하게 박혀 있고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제가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시간, 4시간이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고우에 비해서 상당히 얇아요. 트랜스포머 라이센스를 정식 획득한 제품이고요. 네, 다 만들어주고 이 앞에 보호대 부분은 이 피스로 바꿔 껴줘야 돼요. 네, 이렇게 바꿔 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요런 제트팩도 들어있어요. 이 옵티머스 등 뒤쪽에 이렇게 끼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뭔가 좀 더 로봇이 두꺼워진 느낌을 더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스터팩을 끼워서 전시하는 게 더 멋진 옵티머스 프라임으로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부스터 달려있죠. 실제 영화 1편에선가 옵티머스 프라임이 부스터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 장면 감동적이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런 작은 큐브 하나와 도끼가 들어있어요. 도끼도 한번 지어줘 보죠. 솔직히 내구성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서 여러분들 가지고 논다는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전시해 놓는 게 더 맞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이 도끼 부분도 마찬가지로 홈이 파여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손 안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네요. 여러분들 이걸 빼고 요거를 이렇게 넣고 안쪽으로 얘를 대신 끼워주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끼 손으로 해서 전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무섭네요. 관절이 벌써 연골이 부드러워진 느낌을 주네요. 팔은 따로 보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옵티머스 프라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어도비에서 미션을 하나 받아왔어요. 컬러풀 무비를 보여주세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의 루미트리 색상 패널로 꾸삐님의 컬러풀한 영상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만들어보세요. 레고 리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레고가 좀 더 예쁘게 꾸러기들한테 비춰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도중에 마침 딱 어울리는 미션이 주어졌네요. 영상 색감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데 특정한 색상을 더욱 도드라지게 보여줄 수 있기도 하고 영화 같은 흑백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꾸러기들한테 레고의 매력을 더욱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레고 신제품 영상 클립을 살짝 공개하면서 오늘 저랑 같이 이 기능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리미어 프로 앱을 켜주세요. 이렇게 먼저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창이 뜹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둔 바탕화면으로 가서 불러올 영상을 체크하고 프로젝트 위치를 설정해 줄 거예요. 저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선택을 누르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해 줄게요. 이름은 컬러풀 무비 만들기. 여기서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됐어요. 그럼 오늘의 미션인 루미트리 색상 패널에 한 가지 색만 남기기 기능으로 별이 빛나는 밤 레고 제품 영상에서 파란색만 남기고 다른 색들을 전부 빼볼 거예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업 영역 버튼을 눌러 색상을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루미트리 색상 패널이 나타나요. 이 루미트리 색상 패널에서 곡선 탭 클릭, 중간에 내리시면 색조 및 채도가 보일 거예요. 우측에 작은 스포이드가 있어요. 스포이드 클릭. 이제 남기고 싶은 색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저는 파란색을 영상 화면에 대고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점 3개가 찍히는데 스크롤로 가운데로 끌고 올게요. 3개 중에 가운데 점을 위로 한번 올려 볼게요. 그러면 방금 제가 스포이드로 클릭한 색상이 좀 더 도드라지게 확 살아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미션을 해결해야 되니까 다시 원위치 시키고 이 가운데 점을 제외한 나머지 양쪽 점을 아래로 쭉 내려줄 거예요. 자, 반대쪽도 쭉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영상에서 이렇게 흑백 영상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제가 바로 스포이드로 선택한 색상만 남게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가운데 점을 드래그해서 이 위쪽으로 좀 더 이동시켜서 색상을 더 살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지 않고 살짝 이 정도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파란색만 남긴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재생해 볼게요.
네,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 안에 있는 색상 보정 툴인 루미트리 색상 패널에 한 가지 색만 남기기 기능을 활용해서 쉽게 파란색만 남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영상 내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바로 색감을 조절할 수 있어서 이런 영화 같은 효과를 낼 때나 영상 색감 보정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이러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어도비 카카오톡 채널도 친구 추가하고 아지트 챌린지 외에 다양한 어도비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템플릿을 다운받아 한번 따라해보세요.